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이번 방송은 썸네일도 보셨듯이 이제 2.6억 계좌의 종목과 수익률을 공개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10년 후 부자의 채널 취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 3개월에 뭐 1200% 벌었다. 내가 이 종목 하나를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벌었다. 뭐 잠깐 이 아이디어 하나로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 뭐 이것만으로도 무슨 뭐 70억을 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뭐 사행심, 투기심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잘 안 되고 뭐 그걸 방송하거나 뭐 알리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 같은 것이 떠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놓고 보고 있다면은 결국 평균에 수렴하는 것이니까 그 장기간에 걸쳐서 봤을 때는 그런 투자보다는 그런 이벤트라던가 어떤 아이템 아니면은 어떤 단기 급등을 바라고 들어가는 투자보다는 그냥 우량주 중심으로 저점에 매수해서 기다리고 그것이 제값을 받았을 때 팔고 그리고 자신이 아직 주식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장기간의 기간의 동안에서 뭐 배우면서 투자를 늘려가면은 그것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그런 투자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10년 동안 이걸 찍을 거거든요. 지금 4년, 5년, 4.5년 동안 지금 진행을 했었고 그 이것을 실제로 제 방송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서 개설했고 진행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예, 이것을 제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과정, 투자한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방법을 증명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제 계좌 같은 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고 공개해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채널 시작 유튜브를 올리면서 한번 공개를 했었고 지금도 1년 1월 1년이 1월 1일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분기별, 반기별로 이제까지는 엑셀을 통해서만 중심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PC를 찍는 것도 알게 됐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자체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더 나은 정보 제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부터는 이렇게 PC에 띄워가지고 그 방송에 전부 띄워가지고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수익 이력을 찍은 기념으로 이제 이번에 한번 가지고 있는 종목이랑 수익률을 공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이제 그 미국은 크레온 대신증권 계좌랑 미래셋증권 계좌, 삼성증권 계좌가 있고 그 국내 주식은 이제 하이투자증권을 쓰고 있거든요. 다음 방송 때 제가 또 찍을지 모르겠지만 크레온보다는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훨씬 나아요. 왜냐면 경제적으로도 뭐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미래에셋증권이 쓰기 훨씬 편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크레온에 있는 계좌는 거기서 파는 걸 중심으로 하고 신규로 살 때는 가능한 한 미래에셋증권에서 사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아직 구독자가 2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협찬 받은 거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시스템적으로 편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편하다는 거. 뭐 나중 다음 방송에서 찍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은 일단 환율이 미래에셋증권이 80% 우대고 크레온이 95% 우대라고 하는데 환율상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그 수수료가 더 싸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자동 환장 시스템 같은 걸 비교해 보면 결국 미래에셋이 좀 더 싸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이랑 크레온 쓰고 있다가 미래에셋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삼성증권도 쓰고 있는데 그건 옛날에 소주점 투자가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했었거든요. 그걸 쓰고 있다가 지금은 뭐 계좌의 액수도 크지 않아 가지고 굳이 이번에는 올리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 있는 해외 증권 계좌 그리고 크레온에 있는 해외 증권 계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국내 증권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에셋증권 기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출근길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모르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가 수익률이 한 시티은행 할 때 같이 동가 샀으니까 시티은행이랑 비슷하게 시티은행이 제가 몇 프로죠? 시티 시티은행 잠시만요.
시티은행이 한 60%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것도 한 50%좀 넘게 수익이 났죠. 났는데 지금 모르고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지금 많은 상태인 거고 제가 38.28달러에 팔았거든요. 그거 아래만 되면 다시 36주 정도는 다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가 일시적으로 많은 거고요. 가능하면 달러 팔고 하는 거는 다 크레온 계좌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북경수도그룹 이거는 이제 중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베이징 유틸리티 기업이거든요. 물 같은 물 하수도 처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왜 샀냐면은 예전에 한창 홍콩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많이 오르고 홍콩 떨어지는데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유틸리티주의 배당이 엄청난 거예요. 그때 봤을 때 공상은행 9%, 뭐 농업은행 8%, 북경수도그룹 7% 이렇게 됐었거든요. 아, 이거는 그래서 제가 5%로 지금 그 대출을 받는데 7%면 이거는 무조건 2% 남는 거니까 또 가격도 싸니까 또 베이징에 물 공급하고 유틸리티 기업이 망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가격 같아 가지고 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아 이건 정말 괜찮은 가격이다 해가지고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샀죠. 사가지고 지금 이제 50% 정도 이제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호팩, 그 페트로 차이나, 그리고 시누크. 제가 좋아하는 에너지주인데 한때 이제 헝다가 무너지면서 헝다 때문에 이제 그 중국 홍콩에 장기 침체가 온다고 한번 홀값 떨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레버리지도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 레버리지를 줄일 자산 운용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 조정이 올 것 같았고 오면은 에너지주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주는 좀 팔아두면 팔아두고 다시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페트로 차이나랑 그다음에 신유크는 팔았어요. 근데 신호팩은 이게 당시도 배당률이 10%거든요. 10%. 지금도 아마 10% 정도 되거나 넘겠죠. 너무 배당이 좋다 보니까 차마 신호팩은 못 팔아가지고 들고 있었고 페트로 차이나랑 신누크는 지금 없죠. 그래서 지금 신호팩도 62% 됐는데 제가 페트로 차이나랑 신누크도 한 3, 40%로 판 것 같은데 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으면 아쉽긴 한데 어쨌든 다음에 조정 기회가 오면은 다시 또 페트로 차이나랑 신누크 사기로 하고 신호팩은 워낙 배당이 좋다 보니까 계속 들고 가면서 언제 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들고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SMIC는 이제 홍콩, 중국의 반도체 주식이죠. 이게 거의 유일한 반도체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상장된 주식 중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있고 저기 대만에서는 이제 TSMC가 있고 미국에는 뭐 하이닉스란다. 거기 우리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무슨 뭐 엔비디아라던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홍콩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홍콩 중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죽으면 사실상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SMIC 같은 회사는 정부 차원에서도 꼭 키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도와줄 회사이고 또 결국 얘네들이 싸움에서 버티려면은 SMRC 밀어줘가지고 여기서 고성능 3나노, 4나노, 5나노 칩들을 여기다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지만 결국 밀어주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성능 칩을 배발하기 시작하면은 훨씬 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홍콩 주식들은 제가 보통 이제 시진핑이 5년 연임에서 이제 10년 연임 끝나고 이제 더 연장하기 전에 그때 한 번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그 전부터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10년에서 집권 끝내고 더 연장했을 때 주식이 한 번에 20%가 빠진 데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샀습니다. 네, 사고 가지고 있고 지금 나머지 지수들도 그때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항생 엔터프라이즈도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홍콩 지수 따라가는 이제 상품인데 요게 보면 그때 15년 이래 최저 지점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야 이건 나 너무 싸다 너무 싸다. 근데 당시 유튜브라던가 이제 방송들을 보면은 아 지금 싸긴 한데 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뭐 그래서 위험하니까 못 산다. 아 지금 살 때가 아니다 했지만 보통 그럴 때 제가 해보니까 그럴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이 샀고 이번에도 보니까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매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서만 900만 원 넘게 지금 이거 평가 잔고가 되네요. 700만 원 샀고
이거 가지고 나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한 24% 정도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시어즈 이거 국채들인데 다 특징이 다 일본에서 산 국채들입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제가 TLT도 지금 가지고 있긴 한데 TLT는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이게 국채가 지금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 환차손 때문에 결국 손익이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국채는 이제 만약에 일본에서 사면 일본에서는 이제 엔화가 계속 결국은 오를 거기 때문에 엔화가 오르는 거에 대한 수익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왕 국채 살 거면은 나 일본에서 사겠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사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제가 S&P 지수를 사든 뭐 미국 국채 사든 다 일본에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씩 다 수익을 내가지고 0.47% 0.52% 났고 미국 주식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 때문에 샀거든요. 사서 이제 이건 또 20%까지 도달을 했네요. 그리고 북방이토. 북방이토는 이거는 그때 히트류가 한번 뜬적 있었지 않습니까? 잠깐 옛날을 시간을 돌려 생각해 보시면 2020년 트럼프 집권 말기에 19년이었죠. 그때 한창 미국 미중 갈등하면서 중국에서는 우리 히트류가 수출 안 해. 라고 하면서 히트류가 잠깐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중 갈등이 막 불거져 안 나오기 때문에 히트류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되면은 히트류 문제가 좀 불거질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이벤트만으로 주장은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 인플레가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물들 자원을 광물주들을 되게 좋게 보는데 히트류도 결국 히트류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결국 광물도 비싸게 갈 거기 때문에 두고 있으면 오를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북방히토는 매수했는데 요새 좀 히토류는 딴 데도 막 자기들이 다른 중국 말고 다른 공급처를 찾으면서 생산이 좀 많대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빠졌는데 요거는 뭐 빠졌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제 이미 많이 올라 버려서 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작년이었던가요? 그 잠깐 애플이 그쵸 제가 얼마에서 저 117전에서 산 것 같은데 제가 140, 150 그때 있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매수를 했던 주식입니다. 음, 크레온 주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세증권에서는 이제 좀 소량 샀고 이번에 오를 때 좀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는 한 주 정도고 40% 정도 수익이네요. 또 에어비앤비는 23년에 지금 한창 그 기술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한창 떨어졌을 때 그때 에어비앤비인 주어가지고 이제 70% 수익인데 그것도 좀 팔고 나머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제가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이제 우여곡절이 많은 주식인데 가장 처음에 투자했을 때가 뭐냐면은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에 베팅했을 때 그때가 엔트그룹 상장한다 뭔다 말도 많은 상태에서 알리바바 주식 그룹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주식인데 빠지고 있는데서 눈여겨보는데 찰리 몽어도 샀다고 하니까는 이게 또 괜찮은 것 같아가서 그리고 심지어 아마존은 훨씬 비싼데 아마존에 비해서 PER도 훨씬 낮으니까 알리바바 괜찮은 것 같아서 사기 시작했던 주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사기 시작했던 것이 한 140, 150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이 80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면서 근데 그냥 알리바바 자체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계속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산 금액이 한 3,500만 원까지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세증권에서는 지금 한 630만 원 정도. 이게 보시면 음, 이 평가 금액이 매입 금액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매입 금액, 평가 금액, 평가 손익인데 여기서 산 것만 해도 지금 제가 560만 원 정도 샀네요. 그래서 크레온으로 산 것도 한 3천만 원 되니까 3,500만 원 정도 지금 매입이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150인가 140도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수익을 많이 못 냈고 가장 큰 손해가 난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점에서 또 추가 매수했듯이 저는 이제 장기 전망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현재 알리바바는 지금 시장이 쿠팡처럼 한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예요. 디플레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값싸게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이제 거기 있는 어떤 소상공인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로 알리바바 그거 알리익스프레스 앱으로 직접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궁무진한 시장에서 심지어 디플레까지 있으니 그리고 저평가까지 됐으니 요거 참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고 있는 주식입니다. 예, 그러면은 왜 핀더더 이번에 많이 올랐던 테무 주식은 안 가지고 있냐 했을 때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핀더더는 좀 작고 알리바바는 크기 때문에 결국 중국 기업 내에서 중국 기업끼리 붙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미 지금 다른 캐시 카우를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리바바가 더 잘 나갈 것 같아서 들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파이는 더 커진 파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동도 가지고 있고 핀더더는 너무 비싸서 아직 못 가지고 있지만 뭐 기술주 ETF를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콩 ETF도 많고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뱅코 바이오메카는 말씀드렸듯이 38달러에 딱 팔렸다가 지금 부랴부랴 38.28달러 다시 추매한 추가 매수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두 주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 또 빨리 사야죠. 그리고 시티그룹도 제가 작년 10월에 조정했었을 때 은행주는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계속 잘 갈 것 같아가지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샀어요. 그때 한 550만 원씩 샀었죠. 그래서 근데 이번 1월부터 오르면서 조금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에서 이게 한 700만 원 넘게 팔고 지금은 양자 합쳐서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네요. 이것도 지금 이제 그 잘못 판 거 다시 사는 거 감안한다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쿠팡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전자상거래 주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피터 린치 책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업이 뜨고 있는지 보고 그런 기업들 사는 거를 되게 좋게 봤는데 피터 린치 피터 린치식 투자로 제가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둘러보던 시기였어요. 근데 쿠팡이 계속 뜨는 겁니다. 쿠팡이 뜨는데 다들 쿠팡 좋아하고 쿠팡 뜨는 거니까 이때는 막 그때 한창 적자 났을 때니까는 이때 뭐 쿠팡 뭐 그때 그도 무시하고 뭐 이제 쟤도 주변에 쿠팡 사세요 얘기하면은 그래도 쿠팡 이런 주식을 사야 되면서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그 23년도 기술주 폭락할 때 폭락하면서 9달러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많이 샀죠. 많이 사가지고 그 후에도 이 주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사가지고 평단은 15달러 정도 됐는데 요새는 좀 팔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 때문에 결국 국내 시장에서는 쿠팡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해외 시장에서 붙는다고 하면은 알리바바의 적과 공세를 이겨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결국 국내에서 성장하더라도 성장의 한계가 있고 그것마저도 알리바바에 좀 위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500만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씩 지금 팔면서 지금은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지금은 지금 제가 크레용 가치표는 얼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유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래도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45% 정도 수익은 남은 상태이네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베스코 차이나 테크 ETF 그다음에 알아도 있겠지만은 에, 크랭이프 CIS 차이나 인터넷 ETF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는 없고 크랭 계좌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인터넷 ETF QQQ 같은 거죠. 근데 CQQQ랑 KUF 두 가지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KUF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보면은 CQQQ는 대형 기술주의 비중이 KUF보다 낮아요. KUF은 그 대형 기술주의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사업 기술주를 투자한다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대형주, 자기가 하는 기술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 보니까 결국 KUF이 더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KUF 사고 싶은데 이미 지금 홍콩, 중국이 많이 올라가지고 과연 더 기회가 있을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디즈니. 저는 이런 주식도 좋아하거든요. 스타벅스나 디즈니나 맥도날드처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오랜 기간 지나더라도 이게 생존할 것 같은 기업들.
그리고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어서 어쨌든 현금 청취를 계속 할 수 있는 기업들 되게 좋아하는데, 디즈니가 이제 한번 이제 밥 마이거가 오기 전에 이제 되게 디즈니 플러스를 되게 확장할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경영이 잘못되었는지 $200까지 찍었다가 $110 이하로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0부터인가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때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잘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이제 떨어진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올라와 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디즈니가 한 5년 이래 최저점 찍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샀지만 계속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뭐 계속 오를 줄이라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매집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가지고 현재 한 22% 정도 이제 수익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DJT 요건데,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벤트 주식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장기 우량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는데, 그래도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트레이딩이라든가 방법들은 접목하면서 계속 주식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벤트 주들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너무 이벤트인데 한번 터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가 결국 올해 대선 나오지만은 대관성이 저는 높다고 봤었기 때문에, 이거 산다면은 트루스 소셜 같은 거에서 자기가 여기서 발표하겠다 뭐라든가 여러 가지를 띄우겠죠? 그러면 그 띄우는 노이즈 마케팅만으로도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샀을 때 그 크론 주에 샀을 때는 한번 사니까 이거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사니까 산 다음날 바로 2배 넘게 뜨는 거예요. 제가 $50인가 40달러인가 산 것 같은데 첫날 바로 120달러인가 해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벤트 주식이 그런 거였지만 전 이벤트 주식 초짜였으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건데, 요게 떨어지니까 그때 안 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17달러인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벤트 주식 하면서 나는 장기 투자자이고 이벤트 주식 안 하기로 했고, 이벤트 주식은 100만 원까지만 한번 연습 삼아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안 사는 게 맞는데,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이동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연찮게 지금 제가 최저점에서 거의 매수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17달러 샀고 지금 50달러 정도 됐으니까는 200% 정도 붙은 상황이네요. 어찌됐든 크레온이랑 미래에셋증권 둘 다 성공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대선까지. 얼마까지 오를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리골드. 말씀드렸듯이 제가 광물줄 되게 좋아하는데, 20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20년도 21년도였네요. 그때 한창 이제 인플레에 대한 사람들이 걱정이 시작하면서, 그리고 2020년도에 잠깐 경기가 안 좋으면서 경기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에 대한 인기는 되게 꾸준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골드 샀다가 생각보다 잘 안 오르는 거예요. 떨어져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수익 내서 팔았던 종목인데, 이번도 여전히 이제 그 금 같은 거 광물주는 좋게 보고 있었는데 메디골드가 갑자기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4달러 말고 한 12달러, 10달러에서 아주 바닥되면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일단 14달러도 좋은 가격이니까 사가지고 팔았죠. 팔았는데 다시 또 이제 16달러까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샀다가, 뭐 그래도 높은 가격에서 산 거니까 트레이딩용으로 산 거니까 맘 놓고 다시 두 주 팔아버렸고, 지금 한 주만 가지고 있는데 5% 정도 수익이 나온 상태네요. 이것도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수익 나면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레모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가 가레모션을 가지고 있고, 이건 PR도 괜찮고 하길래 요건 좋은 주식인가 보다 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익을 낸 주식입니다. 그리고 진동도 아까 알리바바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국 전자상거래 주식이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알리바바 중심으로 샀지만, 뭐 진동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산 주식이에요. 다만 비중은 훨씬 작은데, 왜냐면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는 알겠는데 진동에서 만든 그런 전자상거래 인터내셔널 앱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얘네들도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또 전자상거래 2위 업체라고 하길래 잘 할 거기 때문에 샀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많이 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점에서 깔아뒀는데 좀 많이 올라줘서 30% 정도 수익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타인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임,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가 있고 캐시카우가 있는, 그리고 미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미래가 전망이 잘 되는 주식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크래프타인즈드 케찹 요것도 이제 식품 주변에서도 배당도 많이 주고 가격이 저점에 있길래 좀 사 모았고, 그래서 배당은 5%씩, 그리고 이제 수익 또한 13% 정도 이제 수익을 내는 그 주식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이게 미래 전망이 확실하고 내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절대 망할 일 없고 브랜드 확실하고 캐시카우가 확실한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작년 10월 저점 때 많이 사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말씀드렸고요.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요. MP 머터리얼스는 제가 이제 신문 기사들 같은 것도 제가 이제 꾸준히 보는 편인데 이렇게 보다가 꽂힐 때가 있어요. 보니까 MP 머터리얼스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요거는 미국에서 히토리를 팔고 있는, 히토리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구나.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물들, 특히 이런 광물들은 결국에는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 하나 보고 몇 개 좀 내용 검색을 해보고 샀는데 제가 정확히 이 기업은 알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기사라든가 저한테 주어진 정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하진 않았고 적당한 선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옥센탈 페트롤리움, 제가 에너지 주식을 좋아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만약 페트로 차이나라든가 신일코 같은 데서 이제 기회가 안 온다면은 제가 에너지 주식을 늘린다면은 옥센탈 페트롤리움을 제일 늘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워렌 버핏도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니 이게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그 에너지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요게 지금 올랐지만은 버핏도 6달러 이하에 가서 사둔 거 보면은 이게 충분히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달러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긴 좀 애매한데 기회가 돼서 막 이제 이것이 60달러 이하 가고 나머지 주들을 살 게 없다. 그럼 요거의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에너지주는 제가 좋아하고 이게 버핏도 지금 제가 좋아하게 잘 보고 있고 제가 종목을 봤을 때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요거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또 파라마운트 글로벌 B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브랜드. 야, 파라마운트 여기서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영화라든가 컨텐츠들 이거 있으면 괜찮을 것 좋다 생각했는데 잠깐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상장했을 때 상장가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은 좀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배당도 좋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사고 난 다음에 이 배당 컷을 또 하더라고요. 배당 컷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브랜드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사지 뭐라고 좀 샀는데 더는 추가 매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13달러까지 갔어오고 했었는데 추가 매수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수익 낼 생각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본전 근처에 오면 그건 팔아서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번에 샀죠. 스타벅스는 예전부터는 보고 있었는데 계속 PER이 20 이상이고 이거 사기에는 뭐 맥도날드라던가 아니면 코카콜라라던가 대체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스타벅스는 못 사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지금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서 거기다는 불매 운동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고가 상품인 커피를 조금씩 덜 먹다 보니까 매출 좀 줄어들어가지고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75달러 평단으로 해가지고 9 정도를 모은 상태인데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 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회가 오면 좀 더 매집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방송에도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서 돈 버는 가장 첫 번째 원칙, 주식에서 돈 벌기가 첫 번째 원칙, 돈 벌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 가격에서 많이 사진 않고 그냥 기다려 보다가 더 떨어져서 더 좋은 게 오면 그때 가서 더 매수하고 지금 가격에서는 이렇게 해서 올라 버리면 이 정도 한 90만 원, 100만 원 선거에서만 수익 실현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더 떨어지게 되면 차근차근 좀 더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히트 로열티스는 배당이 좋아 보여서 한 주 사봤는데 이게 뭐 제가 잘 모르는 주식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도 그렇고 신경 안 쓰고 냅뒀더니 지금 한 주가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갔네요. 그래서
맞듯이 9,700원밖에 손해가 안 나고 예, 이거에 비해서 뭐 큰 손해는 아니라서 그냥 냅두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TLT인데 TLT는 제가 이제 저 추가 매수했으면 이것도 플러스 났을 건데 제가 사다가 결국 일본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본에서 사다 보니까 지금 손실로 보이는 건데 요거는 그래서 이제 수익 난 순간에 정리를 해버리려고요. 그리고 발리는 브라질 광물 기업인데 이게 배당이 기가 막히게 많이 줍니다. 거의 10% 가까이 주는 주식이라서 사실상 이제 배당으로 이제 수익은 다 뽑은 상태인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광물은 결국 또 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은 잘 주기 때문에 손해났지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떨어지면 좀 더 많이 살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좀 전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좀 고점이긴 해요. 그래서 크게 높이진 않고 기회만 보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보라이조는 요거는 크레온 것까지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언제였죠? 한 2년 전이었던가요? 그때 한번 오렌 버핏이 그 주식을 매집하다가 제가 그 설튼 F에서 그걸 공개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공개를 좀 한번 늦출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버핏이 두 번에 걸쳐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주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뭘까 사람들이 다 기대하다가 그걸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열었는데 그때 샀던 주식들이 공개됐던 주식들이 버라이존이랑 쉐브론 이게 두 개였습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그 공개를 늦췄던 것이 쉐브론 때문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쉐브론은 마지막에 돼서야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매집한 주식으로 보였거든요. 그럼 버라이존을 이제 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공개를 늦췄던 것인데, 그럼 버라이존이 정말 괜찮은 회사인가라고 이제 좀 이걸 좀 공부를 해봤죠. 그때가 환율이 1,050원, 1,080원, 1,08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80원 했다는 말 했지만 그때 미국 주식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때 기준으로는. 그래서 살 주식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뭘 살까라고 지금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달러가 싸니까 좀 더 미국 주식을 사고 싶은데 살 게 없었는데 버라존이 그때 4.5% 정도 배당을 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지금 버핏도 샀고 배당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5G가 좀 더 앞으로는 이제 다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되면서 그에 대한 수익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럼 5G가 늘고 하면은 통신주 괜찮겠네라고 봤는데 그때 SK텔레콤도 있었지만은 그때 환율이 싸니까 SK텔레콤도 물론 샀지만 요거 보레저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S&P도 많이 오르니까 S&P라든가 그 주식들 팔면서 그 달러를 통해서 달러가 싸니까는 팔긴 아깝지 않습니까? 환전하기 아까우니까 그때 대체적으로 샀던 것들이 버라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끝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샀을 때가 42달러였던가요? 42달러 정도까지 갔는데 그때 수익률도 상당하고 이건 너무 현금 너무 빠졌다 생각을 해서 아니요. 지금이 40달러니까 33달러, 32달러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도 너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미래에서 증권 기자로 제 매입을 했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25% 정도 수익이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증권 계좌를 보시면 이게 지금 대부분 빨간색이고 뭐 부방히토 5만 6천 원 손해 그리고 메이피 워터리얼즈 2만 1천 원 손해 파라마운트 18만 원 손해 뭐 CTO 로열티스 9천 원 4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손해고 나머지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우량주를 저점에서 매수하면 특히 이제 해외 주식은 이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손해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크레용 계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제가 크레용 계좌를 PC에 깔기 위해서 뭐 클라우드 인증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인증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둘 다 없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PC로 이제 인터넷을 주식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일 바쁜데 어떻게 PC로 이제 이걸 켜놓겠습니까? 그래서 PC로 켤 일도 없었고 뭐 가끔씩 회사 하다가 이제 잠깐씩 따면서 핸드폰으로 주식하는 게 다기 때문에
PC에 주식을 깔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하기 위해서 이제 힘들게 깔아봤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인증서도 받았고 깔았는데, 웬걸 그 크레용에서는 아예 수익률이 공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도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 핸드폰 거 캡처해가지고 올리자 해가지고 올렸고, 하이투자증권도 보니까 PC로 로그인 하려니까 제 아이디와 뭐 패스워드를 넣고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디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디가 그냥 핸드폰 하다 보니까 아이디가 기억이 나야 말이죠. 그래서 입력도 안 되고 해가지고 뭐 크레온도 이제 그냥 캡처를 하기로 했으니까 뭐 같이 하지 뭐라고 해가지고 하이스야 중과 나중에 국내 증식도 캡처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레온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홍콩이랑 중국이 한창 빠졌을 때 그때 농약 싸니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그때 도선에 가가지고 홍콩이랑 중국 때 관련된 주식책들을 많이 빌려봤어요. 언제 이 책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2008년도 한창 중국 떴을 때 그때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거의 빌렸으니까 한 10년 넘게 뭐 전에 책이기도 한데 그 후로도 한 2015년 정도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옛날 책이라도 뭐 상관없다고 빌려가지고 봐서 어차피 저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는 거고 한 게 아니고 가치주 중심으로 하니까요. 봤는데 일단 재밌는 거는 그때 한창 뜬다고 했다는 기술주 중에서 뜬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봤지만 야 이게 10년 후에는 무슨 뭐 강남 아파트가 됐을 겁니다 했는데 봤는데 강남 아파트는 그냥 마이너스인 주식도 많이 보이고 어쨌든 거기서는 이미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오 이거 지금 그때 이런 좋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바닥이라고? 라고 해서 뭐 좋은 주식들이 많이 보였던 그래서 많이 거졌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꼽아서 제가 샀는데 그래서 제가 샀던 주식들이 상해 항만그룹, 욱통객차, 상해 육화치, 중국조선중공업입니다. 일단 상해 항만그룹은 뭐냐면은 그 상해 항만공사 말씀드렸듯이 제가 절대 안 망하는 주식들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항만그룹인데 이게 상해 항만이에요. 절대 망할 일 없고 이 중국이 발전하는 대로 이제 항만그룹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죠. 배당도 좀 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괜찮다 싶어가지고 샀고 옥통배차는 이게 전기버스 주식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를 주식이죠. 저는 책을 찾아가지고 제가 공부해서 산 거니까 요거는 전기버스인데 이게 전기버스를 보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중국에서 전기버스를 하고 보급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샀는데 이게 좀 정부 기관 산업이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외국인의 매수를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못 사는 상태가 됐는데 가격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못 사니까 사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사고 싶은데 못 사가지고 더 못 사고 근데 어느 순간 또 이게 외국인이 살 수 있게 풀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더 못 샀는데 더 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거는 그래서 못 샀지만 어쨌든 그때 산 가격을 중심으로도 145%의 수익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해 육가치는 상해 부동산 회사인데 야 상하이 땅값 계속 오를 거고 거기 상가를 계속 이제 투자하면 잘 될 건데 요거 정말 괜찮다라고 샀는데 한번 헝다 무너지면서 중국 부동산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마이너스를 가더라고요. 좀 더 추가 매수를 할까 하다가 아니 좀 더 부동산 흔들리면 사야지 하다가 보니까 이미 마이너스 많이 회복해가지고 마이너스 8%까지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좀 못 산 건 아쉽긴 한데 뭐, 뭐 주식이란 게 그러니까요. 넘어가고요. 또 조선중공업 제가 조선주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정찰병 그러니까 조선이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라고 하면은 중국도 오를 것이고 요게 중국도 어떻게 오른지를 봐야 내가 한국에 있는 조선주 사는 타이밍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주 그냥 8만 원이더라고요. 100주 8만 원. 그래서 100주만 사던 주식인데 요것도 조선업이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21% 붙은 상황입니다. 또 중국 광대환경이랑 북경수도 그룹은 말씀드렸듯이 여기 유틸리티 그룹이에요. 그래서 자체가 배당이 높고 유틸리티는 망할 리가 없기 때문에
광대환경 쓰레기 배출하고 쓰레기 정리하는 회사고 수도그룹 물 회사인데 요거를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달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홍콩 달러는 이제 미국이랑 연동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었었는데 요새 지금 유틸리티도 다시 또 미국에서 뜨면서 같이 뜨더라고요. 떠가지고 이제 손실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유니셀증권 계좌에서는 수익이 났죠. 그래갖고 중국 석유가 막 이게 신호팩이죠. 신호팩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사증권 계좌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그건 60% 수익이고 이건 40% 정도 수익이네요. 배당은 10%이고요.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주식인데 그 정도의 조정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꺼야 이게 켜지나 보네요. 두 번째로 광선철도. 이게 상하이와 어디 상해와 어디를 잇는 철도 회사인데 요때가 코로나 때문에 철도 이용이 좀 불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는 상해랑 이 노선은 그냥 솔직히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인데 요거 노선에 대해서 이제 가격도 나 싸고 하니까는 사두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홍콩 나쁘다 뭐다 하든 이거 너무 저점이니까 그래서 샀고 사서 버티다 보니까 67% 정도 수익이 났고 좀 더 기다려가지고 좀 더 수익이 많이 내면은 달러가 괜찮다면 팔아가지고 수익을 좀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요. 텐센트도 그때 시진핑이 장기 집권한다고 해가지고 미국 막 홍콩 왕창 떨어질 때 이때 샀죠. 그때도 이제 달러가 비쌌는데 텐센트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괜찮은 가격이라 가지고 샀는데 211달러 어떻게 판타스틱한 가격에 지금 제가 매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데 텐센트가 되게 투자를 잘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금 이제 게임 회사들의 전망이 좋냐 나쁘냐 했을 때 그닥 전망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텐센트가 워낙 투자를 잘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더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면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SMI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주식은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농업은행, 공상은행은 배당률이 한 9%에서 7%에서 9% 정도 되죠. 그래서 워낙 좋아서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공상은행은 막 바닥을 기더라고요. 근데 좀 더 사고 싶었는데 조정을 기다리다가 못 사가지고 그냥 있는 것만 수익을 했는데 이 정도 수익이 지금 나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이제 홍콩지수 ETF인데 말씀드렸듯이 그 미래사증권사 700만 원 정도, 요거 4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1000만 원 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워낙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 홍콩 오르면서 오른 주식입니다. 그때 한창 바닥일 때 제가 살 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홍콩 망한다, 중국 망한다, 절대 사지 마라. 지금 있는 홍콩 부자들도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럴 때였죠. 하지만 그때가 저점이었고 지금 가격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더 샀으면 좋았을 건데요. 또 메이투하는 텐센트가 지금 배당을 주식 배당을 준 회사예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아 있고 계속 또 기술주고 괜찮게 늘려갈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이게 문제인데 알리바바 지금 알리바바가 홍콩 알리바바랑 지금 미국 알리바바 따로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제가 크레온으로만 주식을 썼었는데 알리바바 BABA 미국 상장 ADR을 데이마켓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장 좋은 가격에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싼 한 장 알리바바 홍콩권 샀는데 미국 알리바바가 갑자기 떠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했었어 가지고 그냥 홍콩 알리바바 괜찮으면 홍콩에 사지 뭐 내가 해가지고 홍콩에서도 샀던 알리바바입니다. 지금처럼 미래에서 그 데이마켓이 되었으면은 굳이 홍콩 알리바바 사진 않았겠죠. 근데 당시에 미래에서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크레온에서는 안 됐었기 때문에 데이마켓가 없었어 가지고 알리바바に매집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제 평단가는 100 제가 100에도 많이 샀고 90에도 많이 샀고 80에도 많이 샀죠. 근데 이게 80까지 들어 70, 60까지 들어졌었으니까 그때까지 다 따라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평단이 100입니다. 100. 어쨌든 그래서 손해도 3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이라서
지금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대부분의 손해는 알리바바의 손해가 전부인데 그래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디플레이 상황에서 시장은 세계적인 시장을 다 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중국 앱들이 다 가져갈 것인데 알리바바가 되게 큰 회사의 거이기 때문에 결국 알리바바는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 이용 당연히 없고요. 예, 가져가면서 본전까지 가면 조금 액수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액수 크다 보니까. 하지만 요거는 장기 투자로 가져갈 주식으로 쭉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들고 있는 저의 그 미국 채권들, 여기서도 좀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한 제가 미래사증권 기준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냅두고 있고 그냥 매수할 기회가 있으면 미래사증권 계좌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스미토모 상사, 미쓰비시 상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 주식이에요. 요게 좀 또 할 말이 많은데 2020년 8월 30일에 버핏이 생일이죠. 버핏이 몇 번째 생일이었죠? 80번, 90살 때 된 생일이었던 것 같네요. 그때 자신이 생일 기념으로 자신이 일본에 투자한다는 걸 밝히면서 일본 5대 상사의 그룹에 투자했다는 것을 밝혀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죠. 어떤 상사인지 봤더니 웬걸? 이거 보니까 배당이 5%고 PER이 8, 7 이렇게 되고 상사라서 지금 여러 가지 광물들이라든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스미토모 상사는 뭐 리튬 광산 가지고 있고 뭐 마르벤이라든가 미쓰이물산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광물값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상사 기업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동영상 그때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일본 딱 주식 치면 일본 20년 내에 일본 사라지, 일본 소멸한다. 일본 망한다.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본 소멸의 이유에 대해서 일본 왜 이렇게 됐는가를 가지고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짐 로저스 아저씨가 특히 심했던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만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는데 뭐 일본 소멸 뭐 5년으로 일본 망한다 망한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버핏 샀다고 하지만 어떤 유명한 투자자이자 교수가 쓰레기 같은 주식을 사면은 결국 결과는 쓰레기다. 감히 버핏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되게 경기가 안 좋았던 일본에 대한 평가가 진짜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워낙 저점이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 사면은 결국에는 난 오른다. 난 10년을 벌겨보고 편하게 산 투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있는 돈 다 떼어가지고 샀던 주식이거든요. 그때는 레버리지가 많잖아. 레버리지는 아예 안 썼고 있는 금액만 썼었는데 딱 그때 나왔던 거의 마지막 금액 예금들 다 처리해서 그냥 몰빵으로 지금 샀던 주식들인데 이것도 지금 그때는 바닥을 좀 더 찍지 않았으면 많이 못 샀겠죠. 근데 이것도 조금씩 떨어져 주는 거예요. 뭐더 떨어졌으면 더 샀겠죠. 어쨌든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있었던 거랑 거의 떨어진 것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좀 더 샀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때서 1,300만 원어치를 제가 이제 샀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거의 3배 올랐으니까 4천만 원 넘게 수익만 4천만 원이니까 지금 수익 가지고 있는 계좌는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잠깐 보니까 2천만 원, 2천 아니다. 지금 보면은 600만 원, 1천만 원, 3,600만 원 정도네요. 3,600만 원이니까 두 배 반 정도. 1,300만 원 샀는데 수익이 3,600만 원이니까 2배 반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고 나서도 1년 지나니까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이거 버핏이 투자한 일본 5대 증권, 일본 니케이 지수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나도. 그래서 샀을 때 1년 동안은 잘 안 떴었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뭐 버핏이 했는 데지만 그거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조금씩 오르더니 지금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니까 갑자기 일본 소멸, 일본이 10년 뒤에 사라지는 이유, 일본이 없어지는 이유, 일본이 무슨 엄청난 부채 이런 얘기 다 사라지고 야 일본 주식 좋다, 일본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요새 막 돌고 있어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홍콩 주식 사는 것도 요것 때문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때 그 시절에서는 지금도 홍콩도 엄청 안 좋다. 홍콩 무슨 부자들 다 도망가고 있는데 홍콩 어떻게 할 거냐. 홍콩 이게 잃어버린 10년 온다, 20년 온다 했는데 요때 요 느낌이
제가 20년도에 일본 주식 살 때 그 느낌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아이 그런 거 무슨 전문가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냥 저점일 때 괜찮은 주식 사면은 결국 오더라 생각해서 홍수를 샀고 그래서 홍콩주도 올랐고 그 경험 자체도 그 일본의 토대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되게 고마워하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저점에 샀기 때문에 그 제 당시에 배당률이 5%였는데 지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은 그 세후로 한 10% 정도거든요. 제가 이게 1년에 두 번 배당하는데 한 60만 정도씩 받는 것 같아요. 120만 정도 받는데 1,300만 원, 1,300만 원 투자했으니까 배당도 거의 10%니까 요게 굳이 저 같은 장기 투자 트레이더가 아닌 상은 굳이 팔 필요가 없죠. 한 1년에 10%씩 배당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이건 최대한 들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또 애플은 제가 저점일 때 좀 사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좀 더 많이 샀었는데 이것도 17% 정도 수익이 났네요. 또 알리바바 말씀드렸듯이 애증의 알리바바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가지고 갈 거고요. 버크셔 해서에는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그 40% 수익이 됐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그 250만 원 공제 받기 위해서 제가 초창기 때 이건 팔고 다시 사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산 평단은 한 198? 한 200 정도에 제가 산 것 같고 지금 400달러니까 이것 또한 두 배 된 주식입니다. 버크셔에서 역시 버핏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창 이제 20년도에 또 그때 기술주 들고 뭐 캐시우드 같은 사람들 막 떠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기술주들을 막 사는 사람들 떴을 때 그때 버크셔가 되게 각광을 못 받았었거든요. 바닥에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 다 지나고 보니까는 당연히 그쪽 수익률을 압도하고 어느덧 올라가지고 이제 이게 두 배가 또 된 상황이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번에 딱 올리는 그런 주식 말고 그냥 남들이 뭐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우량 주식들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장시간에 있으면은 그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채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크셔 해서웨가 딱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친하지도 않고 한 대 확 뜨지도 않고 그냥 가치 중심의 투자를 하지만 이 주도 결국 꾸준히 돈을 벌고 꾸준히 오르고 해서 결국 지금 제가 한 지 4.5년 산지 한 4년 넘은 것 같은데 4년이 지나니까 결국 두 배까지 올라온 그런 주식이네요. 배울 것이 많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버핏한테도요. 쿠팡은 지금 줄이고 있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 때 사다 보니까 평단이 15달러이고 지금 많이 올라서 50%인데 앞으로도 좀 괜찮은 주식인 것 같지만 이게 알리바바라는 강적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시큐큐크랑 그 KF 같은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이 이제 연임한다고 해서 확 떨어졌을 때 그때 많이 매집했던 주식들이고요. 디즈니 제가 좋아하고 해서 지금 디즈니도 이제 지금 수익이 난 상태이고요. 이거는 디즈니는 아까 미래세증권 얘기할 때 얘기했으니까 상략하도록 하겠습니다. DJT 말씀드렸죠. DJT는 이제 제가 딱 100만 원까지만 이제 하자고 했었는데 이거 사실상 그때는 환율이 쌌으니까 지금은 환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평가가 지금 140만 원 잡히는데 그때 돈으로 해서 100만 원까지만 하려다가 한 10만 원, 20만 원 더 해가지고 그 정도만 더 투자했었고 그래서 어찌됐든 양전을 해가지고 지금 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미래사증권은 200%죠. 예. 또 미국 중 ETF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인즈 아까 말씀드렸고 K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저희 실수긴 해요. 이제 한때 이제 미국 주식이 너무 잘 나가면서 이제 양적 완화하면서 이제 20년도에 엄청 잘 나갔지 않습니까? 22년도, 21년도 엄청 잘 나갔을 때 너무 주식 잘 나가다 보니까 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사고 싶은데 주식들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예 안 사고 참았었는 게 맞는데 뭘 살까 투자 아이들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워렌 버핏이 샀던 주식들 중에서 괜찮은 것을 투자하면은 결국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게 리버티 미디어 시리우스 이거를 버트핏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걸도 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어,
그때 굳이 높은 시점에서 건드리다 보니까 약으로 치면은 그냥 스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안 좋은 볼에 스윙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산 것은 이제 마이너스가 떴고 요거는 이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높은 수익이 찍히는데 요거는 요거에 배당 준 회사입니다. 어쨌든 높은 가격에 높을 때 사가지고 손해 못 든 거. 요 생각도 요새 많이 합니다. 결국은 지금도 높을 때기 때문에 이런 주식도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너무 비싸다 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MCIHH도 결국은 이제 중국 ETF고요. NP부터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홀딩스는 제가 이제 누방크 은행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주 주식 그리고 하다가 누방크도 이제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주식이다 할까 하다가 은행주도 저도 좋아하니까 이거 같은 맥락에서 좀 사야지 가지고 샀다가 이게 제가 달러가 좋다 보니까는 제가 누방크 잘 모르잖아요. 먼 나라 주식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뭔가를 팔아서 주식을 수익 실현해야 되겠는데 누가 누방크가 많이 올라오니까 9.8이던가요? 9, 11대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팔고 한 주는 그냥 비템 삼아 가지고 있자고 했는데 이게 50%까지 갔네요. 제가 덜 팔고 지금 가격에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어찌됐든 지금 많이 팔아 이미 10달러대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한 주 그냥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또 요것도 아까 그 리버티 그거 주식과 똑같이 주식이 워낙 높아졌을 때 뭐든 사고 싶어가지고 뭘 더 샀을까 했을 때 아까 오렌 버핏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하워드 막사가 가져왔던 주식들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요거 배당 괜찮고 하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지수가 높은 산이 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때 그 지수에서 떨어졌을 때 떨어졌고 결국은 그때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주식이네요. 그리고 파라마운트는 말씀드렸듯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이제 더 좋은 가격이니까 많이 샀는데 이게 제가 300만 원 정도면은 더 투자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350만 원 정도 된 거니까는 더 이상은 부탁이 못하겠어. 따라 사지 못하겠어요. 내비두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인 거고 요거는 어느 정도 해서 본전 근처 가면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X는 이제 러시아 ETF인데 이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요 전쟁이 3일 만에 끝난다는 얘기가 거의 대세적인 얘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 전쟁 금방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금방 끝나면 단기적으로 러시아 증시 떨어지는 거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10년 내 거의 20년 내 최저점을 찍었었으니까 요거는 회복을 하겠다 했는데 웬걸 이게 전쟁이 뭐 몇 년 지났는데도 지금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안 열리니까. 근데 저번에 한번 이제 이게 배당을 주는데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살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그냥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 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요. 가지고 있냐면은 결국 그 러시아는 최저점이니까 긴 시간 지나면 회복할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마이너스 44%인데 그러면 3년 내로 그것이 3년 내로 44% 정도는 오르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더 오르는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서 주식시장에 다시 재개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그냥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LT는 계속 더 살려고 했었는데 물타기를 일본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보이는데 일본 걸로 다 합치면은 결국 이것도 플러스인 것 같네요. 네, 마지막은 그 VTV랑 버라이즌이네요. 하여튼 이게 지금 가치주 ETF, VTV가 가치주 ETF인데 누방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것처럼 이건 가격이 올리면서 조금씩 팔고 있는 주식입니다. 제가 레버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줄일까 했을 때 제가 선택한 주식들이라서 이건 줄이고 있고 한 주는 그래도 제가 이제 의미를 주려고 가지고 있는데 제가 팔았을 때도 한 160 넘게 팔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은 제 수익률은 이거가 좀 더 높았고 어쨌든 이제 괜찮은 주식이긴 한데 지금 달러가 워낙 괜찮다 보니 그래서 팔고 있고 이것도 좀 더 괜찮은 가격이면 팔고 아예 정리를 해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은
요거는 수익 손해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1,080달러 정도에 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크레온 자체가 이제 달러를 내가 샀던 그때의 달러로 환산한 게 아니고 지금의 달러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크게 나는데 어찌되든 이제 지금의 달러로 계산하고 그때의 달러로 계산한다 차도 한 10% 손해인 건 맞죠. 맞는데 결국은 지금만 떨어졌지만 이게 떨어진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애초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5.5% 되다 보니까 배당주가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제로금리 때는 5% 배당이면 되게 큰 거였지만 지금은 뭐 10년물 국채도 4.5%이고 20년물도 3.5% 정도 되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5.5%니까 5% 배당이라는 것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가격까지 그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가격까지 그 가격이 떨어져 줬죠. 그게 현재의 가격인 거고 그래서 한 지금 7% 8% 정도 배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금리가 오르면 이 배당주의 매력이 좀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배당률이 좀 더 적어도 되는 거고 왜냐면 제로 금리나 3% 금리면은 5%도 큰 거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배당 받으면서 그냥 기다리다가 나중에 가격이 좀 올라왔을 때는 그때 달러가 괜찮으면 팔아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식 좀 마무리할 건데요. 해주식을 보면 어, 알리바바랑 버라이존 빼면 버라이존이 거의 손실의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다 거의 플러스예요. 플러스라서 결국은 이제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은 주식들을 저가에 매수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하면은 결국엔 오르고 플러스로 계속 유지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국내 주식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제가 다행히 많이 들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한 주간의 매도 주식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전에가 인버스를 5천만 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는 한 3,3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는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둘 다 합치면 결국 수익권에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이 매도 주식에서 방송을 올렸듯이 지금 굳이 이 가격에서는 매도를 할 생각이 없고 2,600이 깨졌을 때 그리고 좀 더 아래였을 때 그때 트레이딩 방식으로 좀 더 매도하고 그리고 좀 더 떨어졌을 때는 좀 더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보려고 그래서 손절은 없이 지금 그대로 코스피가 올라와 버리면 좀 더 매수하는 걸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GV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화 산업 안 좋은 건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치만큼 주식이 그 현재의 가치보다 주식이 높냐 낮냐였는데 그래 안 좋은 거 알겠는데 그 안 좋은 거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주식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500원? 요때 지금 많이 제가 사가지고 지금 계속 매수를 좀 했었으니까 5,600원 선? 5,500원 선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영화 산업이 안 좋다고 하지만 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은 거는 왜냐면은 이제 한창 코로나 시절 때문에 영화를 못 찍었기 때문에 대작들이 많이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블록버스터가 나오면은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다. 영화 산업은 좀 더 회복할 것 같다. 요거에서 사람들이 월가을 이게 견해는 많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바닥에서 사면 최소한 손해 보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사람들이 예,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론 인지 못하고 시간이 더 들고 왈가왈부하면 그만큼 변동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때마다 이제 6천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거고 결국에는 이게 회복을 달면서 쭉 오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8천 원도 넘게 오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나머지는 팔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0만 원 이상 들고 있었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다니까 계속 팔았어요. 그러면서 떨어지면 조정 오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이 조정이 안 오죠 아직은. 그래서 이 매수 주식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조정이 당연히 올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많이 사야지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나 안 올 상황이 있으니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은 가격이면은 요 주식 중공업 주식들은 조금 더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업은 또 한 70%,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오션은 거의 제가 한 18,000원 그때 배당 그때 주식 배당 받았을 때 했으니까는 거의 80% 넘게 해서 18,000원인데 3만 원 넘게 해서 팔았으니까 그것도 한 70, 80%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다 정리한 상태이고 현대미포는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현대미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현대미포에서 가장 먼저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이걸 가장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생테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 ETF는 제가 좋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다만 제가 이제 ETF는 이제 미국 상장 그리고 홍콩 상장을 더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ETF를 많이 샀고 예, 지금 타이거 차이나 거는 이제 소량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또 같은 ETF고요. 한국화보는 이제 중공업 주식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제 중공업 주식 그때 제가 고점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못 사고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아이디어 중에서 그러면 이미 올라버린 중공업 말고 중소형주 한국카본이라던가 아니면 동성 화인텍이라던가 그다음에 또뭐그 있죠 어디 중공업 조금만 지금 기억이 이름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중공업에 관련된 약간 중소형 주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각 50만 원치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 수익이 났죠. 그래서 다 팔았고 한국카본은 이제 한 주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거 중공업 주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찰병원 두고 있는 주식이고 많이 빠지면 아 이제 중공업 주식도 빠지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 현대미프라던가 이런 대형주 좀 사고 그 대형주 많이 못 샀을 때는 한국카본이라던가 중소형주 다시 한번 또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또 LG U 플러스는 트레이딩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장기 투자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딩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주식에서 얼마 이상이면 팔고 사고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배당이 높은 주식이면은 연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LG U 플러스로 몇 개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한번 방향성 가지면 쭉 올라버리거나 쭉 떨어져 버려가지고 트레이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적도 별로 없었고 그냥 오르다가 좀 팔았더니 요즘엔 쭉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트레이딩 이걸로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사실상 다른 사람들은 뭐 트레이딩으로 돈 많이 벌었다 벌었다 하지만은 이게 되는지 자체도 약간 의심스러운데 일단 뭐 아직 초창기니까요. 요거 LGU 플러스랑 SK텔레콤이라든가 또 달러선 인버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트레이딩 같은 거 좀 해보면서 좀 더 기술을 연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 선물 인버스도 1% 수익 나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도통 1350원 이하로 떠지지 않는 거예요 달러가. 그래가지고 지금 기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기회가 오면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트레이딩이 뭐 전 트레이딩 생각하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서 뭐 사고 팔고 수지 않는데 그런 게 잘 없네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코덱스 인버스는 지금 어찌되었든 둘이 합쳐서 80만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손절할 생각은 없고 오르면 더 살 거고 떨어지면은 지수 떨어지면은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이것도 2600, 1400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2600, 코스닥 선물 지수 2400 주식으로 사고 팔면서 트레이딩을 연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매수 매도 주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한 2.6억 정도 그리고 제 수익은 1억 그러니까 1.6억이 제 자본인 거고 그래서 7천만 원이 제 레버리지니까 제 실투자금 9천만 원 정도이죠. 그래서 9천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음, 잔여 레버리지는 이제 조정이 오면 그때 더 사면서 늘릴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높은 상태니까 이제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푼돈 자잘한 금액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술을 공부하면서 주식에 대한 기술을 등을 연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회가 오면 또 많이 살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종목과 수익률을 이제만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대부분이 주식들이 그래도 플러스인 상황이에요. 플러스 상황이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저점에 사서 사 있기 때문에 사서 기다리고 있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뭐 다른 전략들 트레이딩 전략들 하는 거 보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했을 때는 이렇게 빨간 것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손해가 등락이 있던데 그런 게 싫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저점에 사서 기다리고 장기간에서 이제 우량 주식으로 사서 기다리고 큰 시계열로 보는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이런 걸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주식들 이런 거 피하고 이벤트 주식들을 피하고 테마주 같은 것도 피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렇게 뭐 기본적인 내재적인 가치가 없지만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 이런 것들 다 피하고 이렇게 이제 우량 중심주로 저점 매수를 잘 해서 큰 시계로 봐서 길게 투자하는 방법. 요걸 어떻게 이제 돈을 벌어가는지 벌 수 있는지는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있으면 방송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잘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더 좋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